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새해 첫 월요일입니다. 첫 주의 시작을 맞이해서인지 통상의 월요일 아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불안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해내지 못하고 지금 단계에서 강력한 지지 구간인 45,000달러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8,700달러 부근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여서 여러모로 관심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답게 코인텔레그래프가 비트코인을 포함해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암호화폐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큰 종목들, 또 관심 갖기에 괜찮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지선과 저항선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단연 플랜비일 겁니다. 플랜비가 새해 첫날 올린 트윗에서 플로어 모델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S2F 모델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저기서 플랜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분석가로 살아가기도 참 피곤할 것 같습니다. 예측이 맞을 때는 신처럼 추앙받다가도 예측이 어긋나면 세상 나쁜 놈으로 비판이 쇄도한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엘살바도르의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이 2022년 비트코인에 대한 5가지 예측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을 포함해서 5가지 낙관적인 예측들이 담겨 있는데 나름 의미부여 포인트들이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48,000달러 돌파 시도에 나섰지만 번번이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끌어올리려는 쪽과 끌어내리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긴장감이 이 차트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쉬 우페드히에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암호화폐 5가지를 선정했는데 첫 번째 종목은 단연 비트코인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8,720달러와 강력한 지지선인 45,456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이 하락하고 있고 RSI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서 현재 곰 세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트코인 가격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에서 하락하면 곰 세력은 45,456달러 아래로 내리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락 추세 다음 구간은 42,000달러에서 40,000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8,700달러 부근을 돌파할 경우에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52,33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여기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 피보나치 618 되돌림 수준인 58,686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 열릴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선정된 종목은 루나입니다. 라케쉬 우페드히에는 루나의 상승하는 이동평균과 플러스 영역의 RSI는 황소 세력이 약간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82달러에서 다시 반등하면 황소 세력이 하락세에서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루나가 93.81달러 이상 돌파한다면 사상 최고가인 103.6달러에 도전할 수 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마감될 경우 135.26달러까지 다음 상승 구간이 시작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82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단기적인 추세 변화를 알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65.15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주목할 만한 코인으로는 팬텀이 선정됐습니다. 팬텀은 오버헤드 저항 영역인 2.67달러에서 하락했고 곰 세력이 이 수준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팬텀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03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 지지선의 급격한 반등은
황소들이 하락세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승하는 20일 EMA와 68을 넘기는 RSI는 저항이 가장 낮은 경로가 상승 방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2.67달러 이상에서 종가 마감을 한다면 황소가 복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뒤에는 3.17달러를 향해 랠리를 한 뒤에 3.4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곰 세력이 황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2달러 아래로 끌어당긴 뒤에 유지시켜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네 번째 종목으로 코스모스, 아톰을 선정했습니다. 그는 1월 1일 코스모스가 34달러 오버헤드 저항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다. 이동평균은 강세 크로스오버를 완료해서 황소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가격이 34달러 이상으로 유지되면 강세 모멘텀이 더 높아져서 38달러 이후에 43.2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동평균은 강세 크로스오버를 완료했고 RSI는 플러스 영역에 있어서 황소가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가격이 34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종가 마감하게 되면 곰 세력이 공격적으로 황소를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8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가격이 여기서 반등하면 황소 세력은 오버헤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시도하지만, 떨어질 경우에는 하락세가 25달러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마지막으로 선정된 것은 하모니입니다. 하모니의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하락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24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격이 여기서 반등하면 심리는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황소 세력이 하락세에서 누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황소는 가격을 하락 추세선 위로 다시 밀어 올리려고 시작할 것이다. 여기서 황소가 성공하면 새로운 상승세를 시작하는 것을 암시하는 건데, 위쪽에 있는 첫 번째 목표는 0.34달러이고 이후에 0.38달러를 리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가격이 하락해서 0.2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무효화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주 관심 코인으로 선정된 5개 암호화폐 모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꽤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인 만큼, 홀더 분들이나 투자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은 지지선과 저항선 영역 잘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억만장자로 불리면서 동시에 방송을 통해 요즘 입담을 과시하고 있는 케빈 오리어리가 이번에는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공개하면서 투자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체 크립토 산업을 소프트웨어 개발팀으로 보고 있다. 정말로 창의적인 개발팀에 투자하고 있다라면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헤드라 해시그래프, 폴리곤, 솔라나, 세럼 등이 담겨 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금융 서비스와 스마트 컨트랙트 거래가 이더리움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면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거래를 통합하고 비용을 절감해주는 폴리곤 같은 소프트웨어가 이더리움 위에서 개발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더리움 투자 이유를 함께 밝혔습니다.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국가인 엘살바도르의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이 2022년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예측 전망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2개 이상 국가가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것이다. 비트코인이 올해 미국 선거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기반 도시인 비트코인 시티가 본격적으로 건설될 것이다. 화산 채권이 뜨거운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5가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화산 채권은 화산열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비트코인 2022 컨퍼런스에서 엄청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비판받는 분석가는 단연 플랜비일 겁니다. 지난해 지속적으로 예측이 적중했을 때는 신처럼 추앙받기도 했지만 2달 연속 예측 실패가 이어지자 비판 여론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플랜비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린 트윗을 통해
플로어 모델은 실패했고 나는 다시는 그걸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내가 처음 사용했던 2019년 3월과 같은 중요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건 여전히 유효하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투자 전략 기업 다이먼의 설립자인 다니엘 버날디는 코인텔레그래프 기고문을 통해서 플랜 B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신뢰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선 플랜 B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00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신을 포함해 암호화폐 산업은 이런 논리에 상당히 매료됐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해마다 채굴되는 양, 이 플로우와 이전에 이미 채굴된 양, 스톡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가정한다. 예를 들어서 매년 채굴되는 금은 유통 중인 금의 2% 미만이고 이런 채굴 속도에서 유통되는 재고를 2배로 늘려서 금을 희소상품으로 만드는 데는 50년 이상이 걸린다. 플랜 B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금으로 간주하는 비트코인의 유통량과 해당 연도에 채굴된 수량 사이에 이런 관계를 따를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밝히면서 S2F 모델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S2F 모델을 신뢰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로 과연 2039년쯤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10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습니다. 비트코인이 10억 달러에 달하면 시가총액은 2만조 달러에 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현재 주식시장 가치의 130배다. 이 모델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가치가 10배 증가할 거라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모델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희소성만 고려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이상 유통되는 유일한 암호화폐 자산이 아니라는 점이 거론됐습니다. 이어서 S2F 모델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수요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아닌 수요에 따른 모델에 대해서도 연구했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10억 달러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4조 개의 지갑이 유통돼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가 78억 명인데 산술적으로 4조 개 지갑이 유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스톡 투 플로우 모델 구성 자체에서 비롯된다라고 설명했는데 처음부터 오늘까지 선형 회귀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반감기 전에 각 기간이 끝날 때 선형 회귀를 수행한다라고 가정했다면 결과는 항상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형 회귀 모델이라는 게 특정 변수에 다른 변수들이 주는 영향력을 선형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인데 조건을 다르게 했다라면 결과도 달랐을 거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플랜 B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반감기를 통해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채굴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더 높아질 거라는 점을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통계적인 경향에 따른 이론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비판들 나오고 있는데 플랜 B 본인은 여전히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유효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누구 말이 진짜 맞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판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로 꼽히는 케빈 스펜슨이 비트코인이 랠리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2022년을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이며 비트코인의 부활을 촉발할 수 있는 두 가지 촉매제에 대해서 거론했습니다. 그는 세금 추징 이슈가 12월 31일로 끝났다. 또 중국 거래소 이용자들의 강제 매도도 종료됐다. 이에 따라서 매도 압력이 10배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비트코인의 회복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스펜슨이 말하고 있는 세금 이슈는 시장 참가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에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중국 이슈는 후오비 개정 폐기에 따른 매도를 의미합니다. 스펜슨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과 관련해서 개인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대부분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강세 패턴을 의미하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또 더 높은 저점과 전반적인 수요 증가 등의 시장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낙관적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시장 대응하시는데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